이거 또 묵직하네요. 한국은행. 한국은행 집값 하락 경보. 근데 이게 보면은 주의보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보가 더 센 거 아닙니까? 경보.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뭐 날씨에서 경보주의보 하듯이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루틴하게 발표하는 지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기 때마다.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그 데이터를 내놓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내놓으면 시장이 또 출렁하죠. 맞아요. 근데 이전에 이제 이주열 총재 때는 한국은행이 이런 자료를 민간에다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내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했었어요. 확실히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메시지를 좀 정제해서 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로 한국은행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보고서가 굉장히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주열 총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좀 나쁘게 좀 비틀어 보면은 이제 시장과 소통이 좀 약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이유는 일견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이제 공신력 있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또 흔들리면 안 되니까. 메시지를 좀 정제해서 내는 건 당연히 이제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는 당연히 못하죠 한국은행이. 근데 하지만 이제 이창용 총재가 오면서 이제 내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전언에 따르면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정도의 스탠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면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인데. 아니 세금 들여서 진짜 양성한 인재들인데. 근데 박사도 많고 이런 많은 경제를 많이 전공하신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보고서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과감하게 내라라는 주문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상당히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한국은행발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양질의 경제 정책과 전망이 담긴 보고서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라는 이제 얘기인데 사실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집값이 조정을 좀 받겠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대충은 알고 있죠, 다들. 대충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확한 수치, 그러니까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집값이 얼만큼 떨어지냐인데 집값이 1년 뒤에 0.4에서 0.7%, 2년 뒤에는 0.9에서 2.8% 떨어진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걸 갖다가 좀 더 이제 가격으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금리 인상 수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거의 이제 6에서 7%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만 금리가 올라가도 최대 2.8까지 출렁일 수 있는데 지금 1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가. 네, 지금 뭐 2, 3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집값이 6, 7% 떨어질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집값은 떨어진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1년 차보다는 2년 차에 더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게 일단 주목해 볼 만한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그래프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0.4, 0.7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평균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2차년도에는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한다. 근데 아직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그렇죠. 보기가 어려워.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가파르게 많이 더 오른다고 하면 주택 가격은 더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하나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락 위험의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세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세종시. 세종시 많이 올랐었죠, 사실. 예,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세종시, 그다음에 대전, 경기 순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지역을 지목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보고서가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신중한 건데 반대로 광주하고 제주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보고서에서. 네, 왜냐하면 이게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세종이나 대전이나 아까 하락 얘기를 했던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거래가 별로 없죠.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7,800건 정도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실 지금은 다 관망으로 많이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7월 신고 건수가 8월 2일 현재 371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물론 이제 실거래로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도 아마 실거래가 계속 등록이 되긴 될 건데 그래도 올해 2월 815건이 가장 최저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래량 못 미치면 2006년 조사 이래로 가장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도 없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금리 인상 여파로 좀 조정이 되고 네. 그 조정폭은 해가 지나면 더 커질 수 있고 네. 근데 금리는 1%포인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연말에 한 3까지 보고 있죠. 네, 3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한국은행이 또 괜히 신중해요. 이제 이 모형은 뭐냐면은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외국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충격이 좀 덜하더라.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 LTV라고 담보 비중 규제를 이미 좀 강하게 해왔어요.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값의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는 네. 수준이 외국보다는 좀 높을 수는 있겠죠. 게다가 이제 사실 그 부동산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진은 좀 다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2년도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 공인중개사분들 일단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거래를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의 10명 중 6명이 하반기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거든요. 실제 이제 거래 건수가 뚝 끊기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려도 사실은 거래가 돼야 이게 가격이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개업소 거의 한 2,300여 곳을 물어봤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전국 기준으로 57.6%가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루치치님께서 아유 내년에 난리 나겠네요. 깡통 정세 조심해요. 저도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를 넣어버렸는데 네. 아유 큰일 났네요 이러셨거든요. 이 깡통 전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콘텐츠를 올려놓은 게 있죠. 저희는 항상 이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예언을 이미 했었어요. 네. 이미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왜냐하면 이렇게 집값 조정이 되면 그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네. 집을 사겠어 안 사겠어? 집을 안 사죠. 야 그럼 전세 좀 살면서 좀 지켜보자. 그 관망세 그럼 다 전세로 가. 그럼 전세값은 안 떨어져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집값은 점점 떨어져. 네. 그럼 전세값이 집값을 넘기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이제 염 총장이 집을 빌렸어. 전세를 했어. 그래서 전세를 이제 만료하고 딴 데로 가려고 해. 그럼 집주인한테 주인어른 너무 좀 굽신거린 그렇죠. 건가? 임대인 저 보증금은 돌려주셔야죠. 못 주겠는데? 아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방이라도 뺏어 줘요. 난 못 주겠어. 돈이 없어. 아 그럼 내가 저기 집이라도 팔아버려서 내가 가져갈 거예요. 파쇼. 알아서 하세요. 근데 팔아도 보증금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깡통 바로 전세죠. 깡통 전세입니다. 이게 이미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근데 네. 이게 외곽부터 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박수빈님 얼마 전 뉴스에서 깡통 전세 피해자들 많이 나오던데 내 일이 아니었지만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민들 중산층은 전 재산이에요. 사실은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지. 그렇지. 이제 보증금 전 재산인데 이거를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예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나와 있어. 그걸 이제 저희가 또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번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네. 이게 주기적으로 집값 하락기마다 나타났거든요. 네. 저희가 그 당시 모습들을 딩딩 경제 네. 구강에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때 저랬구나. 이때 반복되는구나. 사실 역사를 이제 통해 사람들의 이제 기억력이 저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2017년 이후에 급격한 부동산 상승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은 우상향하겠지라는 암묵적인 어떻게 생각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거의 7, 8년 동안 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역사를 또 콘텐츠로 올려놨으니까요. 네. 좀 자세한 내용은 거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행 보고서 저희가 사실 오늘 전해드린 메시지가 단순히 집값 전망만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를 잘 선별해서 내 걸로 가져가시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 다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그렇죠. 네, 전국은 평균도 당연히 그렇고 게다가 이제 그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대출 많이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네.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박수빈님이 해답이 있다면 마음이 놓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방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예 내가 저 전세 보증금을 떼어 먹겠다라고 들어오는 전세 사기가 하나 있어요. 범죄를 저지를 요량으로 오는 케이스가 있고 전세 사기가 하나 있고 이게 집주인도 뭐 본의 아니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면서 그 집주인도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양쪽의 경우 모두 어떻게 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귀찮고 복잡하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 보증은 거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의외로 은행들이나 경매에 넘어간 그 관계자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렇죠. 네. 기계적으로 하죠. 채권 중에 선순위 후순위는 사실 이 나눠지는 거는 굉장히 냉철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깡통 전세라고 해서 집을 판다고 그 돈이 다 내 돈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게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값이 3억 원이야. 지금 매매 실거래가가 3억 원이고 뭐 전세 보증금이 2억이야. 1억 갭이 있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일단 이 계단식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꼭 뭐 1,000만 원 단위로 떨어지거나 이럴 필요가 맞아. 없습니다. 한 번에 거래 한 번에 막 6, 7천이 훅훅 떨어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가가 100%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다 7, 80%로 낙찰이 되는 거 좋게 받아도. 그러면 사실 3억 원에 7, 80%니까 보증금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토TV님이 빌라 전세는 피하세요 그러셨는데 일부 일리 있는 일부는 의견이고요. 일리가 있는 예, 말씀. 그래서 네.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그런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보증금을 좀 줄이고 월세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라이트 윙님께서 진짜 우리나라는 언제 제대로 된 대통령 나옵니까? 형님들 너무 우울합니다. 이러셨습니다. 네. 또 빌라 매는 매매도 절대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매매 건수가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의 어떤 이제 아파트는 대부분 균질하잖아요. 그렇죠. 몇 동 몇 호다 그러면 대충 이제 나오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치평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시세가 좀 많이 등락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